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15마운틴님께서 제발 제 종목도 해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재건 테마 너무 답답합니다. 실적과 재건 테마 등으로 작년 말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횡보가 길어서 너무 답답해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은 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 테마에 대한 바람이 살짝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시청자님께서도 지금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10,000원대가 좀 과연 뚫어줄 수 있을지 워낙에 또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기도 해서요. 이 테마를 다시 한번 좀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참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당장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보이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적으로 이제 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들어가는 것도 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아직까지는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서로 간의 의견차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의견차가 좁혀지기 전까지는 전쟁은 당장에 끝나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상당히 좀 크게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물론 정말 뭐 슬픈 일이지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살짝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를 살짝 이제 기다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먼 이야기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이제 소강 상태 혹은 이제 뭐 휴전에 대한 스탠스를 좀 잡아가야 되는데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또 이 좋은 기업이죠. 점유율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 이제 이 수주 가장 또 이제 크게 달성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제 이 수급의 상태를 보게 되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자, 일전에 한번 수혜를 받았을 때를 볼게요.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최초에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구간이었죠. 수급이 들어갔다가 고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그대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급 모아서 수급 밀어넣고 또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느냐? 지금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도화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제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제 기억으로 이때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또 한번 엮여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네옴시티든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든 네옴시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간의 휴전 스탠스로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두 이슈는 조금 더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결론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지금 사실 작년에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영업이익이 살짝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수주권들은 많이 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 테마단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힘을 조금 더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 구간을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약간 8,000원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 모으다가 뭐 한 차례 이제 9,500원 정도까지 이제 뭐 소화 시도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눌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는
수급이 이제 요 정도를 좀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부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또 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한 9,000원 정도까지 이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은 조금 더 길게 보고 수급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리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베스트는 일단 다른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2월달 그리고 아마 3월달 정도까지, 2월달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될 거고 3월달에는 그래도 굴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화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길게 보고 다른 종목을 좀 운용을 하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 눌림 구간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 수급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다시 또 상세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8,000원 이탈하는 흐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많으시네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만 바닥은 좀 지켜주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질문이 나온 게, 그렇다면 우크라 재건이나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테마가 불었을 때 관련 종목들 정말 바람을 타고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나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 관련돼서 이제 이력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수혜를 많이 봤었고,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실질적으로 해외 쪽에서 많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또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네옴시티는 약간의 이제 이 불안정한 시각들이 있죠. 뭐냐면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빈살만 왕생자가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을 또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이 시진핑 주석처럼 시진핑이 3년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가 사실 전체적인 모든 시각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지만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내놨던 것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이 네옴시티라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정당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정권에,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를 좀 내세운 게 아니냐.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시각도 살짝 섞일 수 있는 게 네옴시티인 거고, 그 다음에 빈살만 왕세자가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한 이력이 있었죠. 이전에도 MOU 맺고 간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재건 관련해서도 뭐 결론적으로 수주 따내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주를 따야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수주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기대감만으로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이 종목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수주 따내온 거 보고 그러면서 수급 본 다음에 패스트 팔로우로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지,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무언가 눈에 보여야지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튀르키예 지진건이 나왔잖아요. 튀르키예 지진건이 나왔고, 이 지진건이 원래 시장이었으면은 저는 상승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전에 네옴시티나 혹은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튀르키예 지진건도 그렇고 뭐 재건에 관련된 이슈나 혹은 이제 네옴시티 이슈는 이제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줘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한 섹터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이쪽에서는 당분간은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네옴시티 혹은 뭐 재건 쪽은 아예 접근을 안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핫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 뭐 그 다음에 최근에 AI 쪽이 이제 많이 핫해지고 있는데, 3월 달에 아마 중국 양회, 그 다음에 IRA 가이던스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무지하게 뛰어오를 겁니다. 그리고 CPI 이후에 또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는 섹터들이 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재건 쪽이나 이쪽은 좀 논외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수급이 들어가는 시점에 패스트 팔로우를 대응하자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모멘텀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단순한 테마인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기대감인가를 좀 가려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면서 안전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꿀팁들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관련 섹터에서 좀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셨다면 같이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